어느 날 작은 마을에 철학에 심취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고 그는 매일같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적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때때로 그의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완벽한 원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솜씨 좋은 화가도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습니다. 종이에 그리는 순간 그 원은 이미 불완전한 것이 되지요?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에는 완벽한 원이 존재합니다.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의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제빵사 알렉스가 매일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그의 빵은 언제나 맛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모양도 맛도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데아의 세계에 완벽한 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렉스의 빵은 그 완벽한 빵이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매번 구워낼 때마다 그 완벽한 본질을 흉내내려 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나요? 왜 완전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곳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추구하고 이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이데아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입에 담으며 자신만의 완벽을 향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함을 꿈꾸며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데아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마을 주민들은 노인이 전했던 메시지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전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매일매일이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있게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아곤니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곤니스는 한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모든 대화의 끝을 자신의 지식으로 마무리하려 했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곤니스는 나라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결국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크라테스를 사랑과 존경을 담아 바라보았습니다. 아곤니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자신이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자한 미소로 아곤니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곤니스 젊은이여,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곤니스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주의 작동 원리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까지 아는가? 아곤니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마도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곤니스, 당신은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아는가? 아곤니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의로운 행동이란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지.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항상 정의로운가? 역사가 그렇지 않았음을 가르쳐주지 않던가? 아곤니스는 답을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혜의 시작이다. 아곤니스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던 그 확신이야말로 실제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무지의 껍데기에 쌓여 있었는지를 자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곤니스는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놀랐고 이내 모두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더 이상 하나의 답을 고집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무지를 깨달으며 함께 지혜를 쌓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적 방법과 무지의 자각이 가져온 작지만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니체의 초인 개념에 깊은 영감을 받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였고 그는 보통의 농부였지만 그의 정신은 그의 직업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니체의 책을 읽었을 때 그는 마치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초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은 전통적인 가치와 도덕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르쿠스는 자신에게도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전통적인 기대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길을,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도시로 나가는 오솔길을 걸으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이 진정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던 중 그는 항상 해보고 싶었던 환상의 직업인 스토리텔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는 농부일 뿐이야. 현실적인 일을 해야지. 스토리텔러라니 그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직업이야. 그러나 마르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날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이 영감받은 것들, 기억, 상상 속 캐릭터들이 그의 이야기 속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엮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고 그의 책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초인을 발견함으로써 전통과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얻었고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멋진 꿈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단지 초인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니체의 초인 개념은 개인의 자기 극복과 창의성을 일깨우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초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의 철학에 관심이 많은 두 친구 지훈과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철학 토론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존 롤스 의원 초적 상태, 와무지의 베일이었습니다. 토론회 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훈은 열정적으로 롤스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회의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심지어 개인적인 성향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선택하게 될까요?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저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규칙을 정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롤스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 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선택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태랍니다. 이어 민수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말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의 평등성을, 또 어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평등한 접근을 논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각기 다르게 표현하셨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비슷하네요. 롤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바탕으로 불평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한 규칙은 결국 누구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대화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워낙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터라 그날의 토론은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었고 어떤 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외치는 활동가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훈과 민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꿈꾸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한편으로는 웃음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지한 성틀 속에서 마을의 철학적 기틀이 되었습니다.